네, 피해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저께 그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 영상을 영상이 아니죠, 오늘이지. 오늘 어,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영상을 또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느낀 점은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어, 인터넷은 확실히 믿을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터넷을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믿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근데 더욱 더 못 믿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 왜냐하면은 저는 그 네이버 정치 뉴스에서 정치 뉴스를 주로 보면서 댓글 활동을 했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제 아이디예요. 네이버 아이디고 MK 울트라 빅텀으로 지었고 어, 이거는 음,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지울 수도 있고 아이디를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쓸 수도 있는데, 보면은 제가 댓글을 요만큼 달았고 이제 팔로워가 27명이에요. 제가 저는 몇 년 전부터 보수로 돌아섰거든요. 보수로 돌아서 가지고 보수의 입장에서 글을 많이 달고 댓글을 많이 달고 보수를 응원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 닉네임을 보고 팔로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팔로우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팔로워만 27명이에요. 네이버 댓글 활동하면서 팔로워 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팔로워를. 그러니까 몇십 명이나 되는 팔로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보면은 이 사람은 80명이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드물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댓글을 많이 달아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80명 그 사람은 좀 예외였고, 보통은 몇십 명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벌써 4,500개, 저희 2배 육박하는데도 저희 절반 수준이에요, 팔로워가. 이 사람은 27,000개. 와, 엄청 많이 달았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오래 활동을 해야 이제 팔로워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잠깐만, 어디 갔어? 잠깐만요. 어딨지? 이렇게 됐었나? 그러니까 저는 별로 몇십 명씩 팔로워가 생기는 사람들하고 댓글 개수하고 비교를 하면은 저는 댓글을 많이 안 달았단 말이에요. 생각 외로. 2,000개, 2,100개인가 300개인가 그 정도 수준인데 팔로워가 27명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팔로워 수가 생각 외로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이유가 보수의 입장을 잘 대변을 했다. 제가 글을 적은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지 않았나. 제 아이디 보고 팔로우를 했다기보다는 제 글을 보고 팔로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팔로워 비율이 높으니까. 근데 제가 네이버 정치 댓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제가
어 좌우 그러니까 좌파 그 신문지하고 우파 신문지 다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네이버 그 비율을 보면은 그 분위기가 좀 보수에게 많이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50%에서 뭐 60%대까지, 그러니까 60%대까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 10명 중에 한 6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대충 한 6명 정도는 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왜냐면은 그 아까 그 네이버 아이디 제가 보여드렸을 때 2021년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몇 년, 2년 이상 활동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어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정도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2년 반 정도 활동했네요.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활동을 했었을 때 그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네이버는 보수화가 돼 있다. 그런데 제가 활동을 하면서 본 게 국민의힘이 그 200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신문지가 조중동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화일보, 동아일보 이게 아니었던 다른 신문지로 기억을 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200석을 갈 것이다. 그 작년에 그걸 봤어요. 제가 그런 댓글들 몇 개 봤거든요. 근데 그런 댓글들이 다는 아니고 한 두어 개 정도인가? 그 비공감보다 공감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로 국민의힘이 200석을 갈 거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한 많이 줘봐야 한 180석?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 그렇게 썩 잘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제가. 못한 게 훨씬 더 많았고,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못한 게 훨씬 더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민심이 돌아서서 그 국민의힘을 한번 180석 근처로 몰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 그 오면서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한 130석, 그러니까 180석에서 국민의힘 예상 의석이 180석에서 작년까지만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 줄어서 한 최소 한 130석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인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좀 많이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살면서 국외 부재자 투표라고 해가지고 그 거기 가서 그 그러니까 영사관 아니면은 어 그 지정 투표소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사관이 주말에는 문을 안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문을 안 열어가지고 제가 지정 투표소를 가서 거기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외 부재자까지 제가 차 몰고 가서 전혀 생판 모르는 곳인데 한 2, 30분 차 몰고 가가지고 투표까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게 제가 힘을 보탰지만은 참패를 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정치 뉴스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뭐 돈 받고 댓글 다른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제 마음 속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 보수를 지지를 하고 보수 활동을 했었던 건데, 네, 막상 보수가 이렇게 대참패를 당하고 나니까 그 저로서는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무섭다? 왜 무섭냐는 생각이 드냐면 민심이 무섭다 그게 아니고 그 가해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가해자들이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대참패를 하고 나니까 가해자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왜냐하면은, 저는 정치에 대해서 어렸을 적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정치에 대한 발언들을 어렸을 적부터 많이 해왔고, 특히 최근에서는 정치가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최근 몇 년이라는 게 문재인 때부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작 국내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랐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문재인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어 국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문재인 집권 중인 2018년에 그 보수로 돌아섰죠, 제가. 예, 처음엔 중도로 돌아섰다가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보수로 돌아선 거죠, 제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왜 얘네들이 무섭냐면은 제가 아까 몇 분 전에 그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래 전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고, 내가 정치할 기회를 되면은 그 보수에서 어? 그 정치를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랬더니만 얘네 가해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에서 너 찍을 사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수긍을 하죠. 왜냐면 제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뭔 내세울 만한 게 있겠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죠, 제가. 뭐냐, 제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학벌이, 엄청 좋아가지고, 제가 뭐 그거를 뭐 내세울 수 있는 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는 수긍을 당연히 했죠. 그 환청 가해자가, 저보고 나 찍을 사람 없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 하자 저는 몇 번이고 수긍을 했죠. 왜냐면 제가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그 그 내가 뭐 정치인이 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얘네들이 그 분위기를 끊었던 거죠. 너 찍을 사람 없다. 너 찍을 사람 없다. 그럴 때마다 내가 수긍을 하고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왔었는데, 막상 이제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특히 저는 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이기고 그 썩은 부위들을 다 도려내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혹시 환청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겠는데, 환청을 듣는 사람들은 혼잣말을 또 많이 한다고 해요. 저도 혼잣말을 많이 하고 지금은 환청을 많이 듣지는 않지만은 다만 환청이 예전에 심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혼잣말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그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뭐 듣던 말던 그렇게 제가 또 설교도 많이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설교도 많이 하고 다른 설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얘네들이 자꾸 그렇게 그 토를 달고 그렇게 제 분위기를 끊고 그러는 게 저는 그냥 얘네들 장난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고 국민의힘은 대패를 거뒀다. 그래서 감시당하고 있다. 네. 그 저는 예전에는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은 감시를 안 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감시라는 게 그러니까 뇌해킹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은. 그래서 저는 조직 스토킹만 겪는 사람들은 어 뇌해킹 공격은 받지 않고 어 잠깐만요. 또 공격이 들어와서 머리가 뒤죽박죽이 됐는데 어 그러니까 그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은 어 뭐야 잠깐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은 그 뇌해킹 공격을 받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요런 게 뭐 해킹 당해가지고 뭐 어디를 가나 그 위치가 다 드러나고 그러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조직 스토킹 피해자 받는 분들도 뇌해킹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받는 것 같고 어 그 뇌해킹만 그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은 왜 환청이나 이런 고통이 없냐 고 물으시면은 만약에 그렇게 물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별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환청 가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환청 가해나 신체 가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했던 것뿐이지. 그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도 뇌해킹 공격을 받아서 어, 어, 그 감시를 한다 이거죠. 그 뇌해킹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감각을 해킹하는 거예요. 그 뇌를 해킹을 해서 그 뇌에 해당하는 뭐 감각적인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맛을 본다든지 뭐 눈으로 본다든지 뭐 귀로 듣는다든지 그런 감각을 해킹 해가지고 그 피해자가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그 가해자한테 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미리 와서 대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진짜 조지 스토킹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하려던 얘기는 조지 스토킹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끊는 거예요, 내가. 아무튼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생각 외로 여론 조작이 있다. 그 예를 들면 실제로 말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 그 왜냐하면 네이버 제가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올해는 아니고 올해까지는 아니고 한 몇 년 했잖아요. 2년 반 정도. 그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 분명 네이버는 아무리 그 보수가 그 보수의 우호적인 느낌이라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풍긴다고 해도 그렇다고 완전히 보수적인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아무튼 이해 가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그런데 막상 선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 네이버에 활동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 말로는 보수 같은 행동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어 보수가 아니고 민주당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개혁신당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 인터넷을 그 저는 예전보다 더 못 믿게 된 거예요. 이번 그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인터넷을 더욱더 믿지 못하겠다. 인터넷을. 어, 어,
아무튼 그러니까 요거는 그 지난번 총선이에요. 이번 총선이 아니고 지난번 총선인데 어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피의자 채널이지 정치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정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어 원래 제가 그 그 정치적인 견해를 제가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됐고 이런 거를 짚어볼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피의자 채널이지 정치 채널이 아니니까. 예. 어,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